의문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의문의 체계.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배우려면 전 의문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얘기가 있죠. 의문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러한 정도의 용어는 외워주는 거지. 그 다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게 뭔지 확 와닿지 않는데요. 그 옆에다가 괄호 해놓고 이렇게 씁시다. 의문이 변하면. 그러면 내가 써놓은 글자에, 단어에, 말에 의문이 변하면 그것들의 음도 변하고, 음이 변해. 그리고 뜻도 변해. 음도 변해, 뜻도 변해. 그러니까 얘를 바꿨더니 음도 변하고 뜻도 변한다. 그러면 걔 의문이야. 의문은 음소와 운소로 나눈다라고 해놨는데 보통 교재에서는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나눌 수 있겠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소리마디에 경계가 있냐 없냐인데 분절 의문은 경계가 있고 비분절 의문은 경계가 없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 소리마디에 경계가 있냐 없냐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다시 분절 의문, 소리마디에 경계가 있는 애들은 모음과 자음으로 나눠주고요.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로 나눠줍니다. 모음과 자음을 또 나누는 기준은 또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또 써놔야지. 소리를 낼 때, 조음시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에 저항을 받으면서 나면 자음이, 저항을 받지 않고 나면 모음이다. 쉽게 생각하자고. 기역에서부터 히읗.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이런 애들은 모음이라고 구별해주면 되죠. 밑에 나와 있는 단어, 화면이 너무 작은가? 물과 말을 구별해주는 것은 뭐 때문에? 똑같아. 받침 리을 똑같아. 하지만 모음이 달라져서 발음이 다르고 뜻도 다르죠. 물, 불은 뭐가 달라서 무하고 부 요렇게 무를 부로 하나만 바꿔놨더니 그게 의문, 뜻이 달라지더라. 소리도 달라진다. 그러면 의문. 비분절 의문은요. 소리의 길이, 긴 발은 이렇게 문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달아놓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발이라고 하고 이 발은 사람 발 이야기를 하는 거겠네요.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길다, 짧다, 소리가 다르지. 뜻도 다르지. 그러면 의문이구나. 밑에 모음 확인할게요. 공기가 목 안이나 입안에서 밑줄,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모음은 10개고요. 이중모음은 11개인데요. 밑에 나와 있는 표를 외워놓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키위를 주게 되었소. 누가? 내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단모음 어떻게 해요? 그거나 주오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그거나 주오 이렇게 쓰고 음만 이로 바꾸고 옆에다 전부 이를 더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혹은 그거나 주오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된다. 안에 나와 있는 표 요거 있죠. 요 부분을 외워놓은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툭 잘라서 앞부분, 뒷부분, 뭐의 앞부분, 뭐의 뒷부분, 혀의 앞부분, 전설, 혀의 뒷부분, 후설.
아, 지금 뭘로 나눠놨어요?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 후설. 뒤에 걸로 읽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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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입술 모양이 동그랗죠? 동그란 입술. 평평해지죠? 평평한 입술, 평순. 그럼 앞에도 평순, 원순 순서대로 써놓으면 되지. 다음 발음해 봅시다. 어떻게 해요? 입이 점점 커지죠? 입이 벌어지면서 혀의 위치가 낮아지고 있지. 혀의 높이로 따지면 고중저.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고중저. 이렇게 내려오면서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혀의 위치가 낮아집니다. 단모음을 이렇게 표를 외워놨는데 그러면 얘네들 10개를 싸그리 묶어놓은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위로 올라올게요. 단모음 10개 밑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중저,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 후설,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 그러면 포인트 외워두셔야 될 포인트는 어디냐? 모음은 입안에서 조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며 단모음은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혀의 높이, 혀의 위치, 입술 모양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밑에 표를 외워두면 너무너무 좋다. 표준 발음법에서는 표와 같이 10개의 단모음을 상정하고 있고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어떻게? 위, 왜 읽으려면 어머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입술 모양이 자꾸 변해.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해 줍니다. 위, 왜. 됐을까? 기회를 주게 되었소, 내가. 밑에 이중모음은요. 또 다른 색으로 체크할게요. 이중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귀찮아도 한번 씁시다.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이렇게. 총 모음은 21개인데 단모음이 10개였으니까 이중모음은 11개예요. 야, 여, 요, 유, 얘는 반모음 이 더하기 단모음, 와, 워, 왜는 반모음 오, 더하기 단모음, 의는 앞에 의를 반모음으로 보기도 하고 뒤에 이를 반모음으로 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앞에 거를 반모음으로 볼 겁니다. 그 다음 반모음 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영어에 요거 Y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모음 오우는 영어에 W 있죠.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다. 됐을까? 다음 밑에 내려와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자음 있죠. 자음. 어머, 모음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인데 자음은 목 안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학교 시험에서는 보통 요거 3개 구분하는 걸 자주 물어본다. 파열, 열이 납니다. 어떻게? 빵 터져서, 빵 터져서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찰음, 파찰음, 터뜨려지는데 어떻게? 천천히 터져서 나오다가 식었어. 그래서 차가워.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며 마찰을 일으킵니다. 마찰음은요, 아예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틈 사이로 내보내서 마찰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정도는 좀 구분을 해 주시라 라는 것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파열음에 관련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파열음에 관련된 거 체크, 그 다음에 요거 3개 구분하는 것. 비음은요, 공기를 코로 내보냅니다. 저 B자가 코 B자거든. 물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눠 놓고 위에 나와 있는 소리는 안 울림 소리, 밑에 나와 있는 애들은 울림 소리라고 확인을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옆에 꼽사리에 있는 문제들 잠깐 볼까? 하나만 더 하고 저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문제 한 방에 풀러갈게요. 다음 누구 있을까요? 유음 있죠. 유음. 혀 끝에 잇몸을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의 공기를 여기 흘려내보내면서 왜 저기에다가 밑줄을 그었냐고 흘려내보내면서 저기에 나와 있는 유음의 유가 흐를 유자거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음 방법에 따라서도 나누고 조음 위치에 따라서도 나누고 소리를 내는 세기에 따라서도 나누고 조음 위치에 따라서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생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소리, 일단 기다리. 다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렇지만 됐어. 우리 밑에 표 이미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표를 외워놓고 확인을 해 놓으시면 된다. 모음과 마찬가지로 그대들이 해주어야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표 안쪽을 외워놓고 나머지 바깥쪽 채우는 거지. 자, 여기 한번 칠판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다가자, 서해, 물놀이 하러. 괜찮을까요? 바다가자, 서해, 물놀이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브 2개, 다 2개, 가 2개, 자 2개, 서 2개, 해 물, 놀, 이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놀러가서 뭐 할 거예요? 토, 찰, 칸. 사진 찍으면서 놀면 되지. 데스크.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안에 거 외워놓은 다음에 바깥에 거 외울 거라고 했는데요. 자, 볼게요. 여기 세로줄 잠깐 보자고, 세로줄. 무브뿌프. 소리 날 때 뭐가 자꾸 움직이고 있어? 입술이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입술 소리. 드뜨트, 스스, 르르, 드뜨트, 어예요. 혀 끝이 윗 잇몸에 가서 닿고 있지, 잇몸 소리. 즈쯔츠, 혀의 중간 부분이 입천장에 닿았다가 떨어지지. 근데 그 닿는 부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면 딱딱해.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 그 어때요? 저쪽 안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죠? 거기 또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면 토하겠지만 토하기 직전까지 눌러보면 입천장이 부들부들해. 여린 입천장 소리. 목구멍에서 나오고 있죠? 센 입천장 소리. 다음 옆에 왼쪽 볼게요. 파여름, 뜨거. 파차름, 차가워. 우리 알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워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지. 그래서 파여름 위에 있고 파차름 밑에 있고 뜨거운 거랑 차가운 거랑 어떻게 마찰됩니다. 마찰되면 달아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3개씩 있는데 마찰음만 2개다.
표를 큼지막하게 요렇게 나눠 놓으면 위에 하나, 둘, 세 개, 세 칸이죠. 그래서 안 울림 소리. 밑에 두 칸이죠. 울림 소리. 지금 이 표를 뭐에다가 비유했어요? 서해 바다 놀러 가는 거에 비유했지. 그래서 비음, 유음. 예삿소리, 가볍게,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삿소리에서 된소리, 거센소리로 갈수록 뭐 소리의 세기가 점점 세어집니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고 소리가 세진다. 세진 소리가 세어집니다. 이렇게 체크해보면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참고에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나와 있는데요. 울림소리는 목청에 떨리는 소리로 비음과 유음이 있고 안울림소리는 목청에 떨림이 없는 소리로 비음과 유음을 제외한 겁니다. 안울림 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누고 흐는 안울림 소리에 속하지만 소리의 세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적어도 두 개, 세 개는 있어야 지들끼리 비교하면서 세다, 열이다, 강하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구별할 텐데 목구멍에서 나는 마찰 소리는 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소리의 세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면 일단 오늘까지는, 아니 오늘이 아니라 요거 설명할 때까지는 울림소리 4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울림소리 그렇게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냐라고 해서 수업 내용 간단히 정리하면 칠판 잠깐만 봐주세요. 뭐 하고 있었냐?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서 음운. 음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가 있고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을 나누는 기준은 소리마디의 경계가 있냐 없냐. 분절 음운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와 뭐로 나눈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눈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다?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의 저항을 받냐, 저항을 받지 않냐. 자음은 나누는 기준이 소리를 내는 위치, 소리를 내는 방법, 소리의 세기, 울리냐 안 울리냐, 울림 여부에 따라서 자음을 구분하고 모음은 다시 뭐하고 뭐하고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으로 나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는 기준은 뭐다?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 변하면 이중모음. 단모음은 총 10개, 이중모음은 11개. 단모음은 그냥 소리를 내면 되지만 이중모음은 어떻게 만듭니까?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라고 반모음은 다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이 계열의 반모음과 오우 계열의 반모음이 있다. 비분절 음운은 소리마디의 경계가 없는 소리의 길이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수업 끝나고 여기 요만큼을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중얼중얼 대면서 쓸 수 있으면 너무 완전 퍼펙트지. 하다가 만 거. 요거 쓸 시간 조금 이따 드릴 거예요. 자, 밑에 마저 읽고 시간 드릴게. 소리의 길이. 하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리의 길이는요.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할까요? 뭐라고? 어디에 들어간다? 비분절 음운에 들어간다. 우리말은 모음 소리의 길이에 짧고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 여기가 의외로 체크 포인트. 자음이 아니라 모음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모음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소리의 길이는 또 중요한 포인트. 여기는 빨간색. 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길고 짧은 거를 구별하지 둘째 음절부터는 짧게 발음합니다. 사람이 목구멍에서의 내는 소리 말 길게 따그닥 따그닥 슝 빠르지 짧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 긴 거리를 내려오죠. 사람 눈 짧지. 하늘에서의 내리는 눈 스노우 원래 길지만 첫눈이라고 해서 첫 번째 글자가 아니면 사람이 하는 말 원래 길게 하는 거지만 참말이라고 해서 두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가 아닐 때에는 짧게 발음을 한다. 됐을까요? 이제 양 두 페이지 빠져있는 문제 풀러 갈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봅시다. 곰, 감. 뜻을 구별해주는 것은 뭐야? 오와 아다. 오, 아 때문에 뜻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다. 이렇듯 어떤 말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한다? 운이라고 한다. 밑에 에와 에의 발음의 구분. 그러면 옆에 와서 단모음표에 여기 이렇게 체크할게요. 뭐? 에하고 에하고 에. 잘 구분은 안 될 테지만 저는 구분해서 말을 했거든요.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전설, 둘 다 평순. 하지만 에는 중모음, 에는 저모음. 됐을까요? 자, 밑에 살펴볼게요. 에와 에는 공통점 두 개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점에서의 공통점? 혀의 앞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전설모음 이라는 면서 입술이 평평하죠. 평순모음 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에는 중모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 에는 제일 밑바닥에 있죠. 저모음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에를 발음할 때에는 에보다 혀의 높이를 낮추고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합니다. 범수씨 할만해요? 네. 다음 페이지. 시간 충분히 드릴게. 다음 제시된 자음을 기준에 따라 맞게 분리해 봅시다. 기역과 오케이, 조음 방법이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세로 줄 거를 찾으면 돼요? 가로 줄 거를 찾으면 돼요? 가로로 이렇게 표로 했었을 때 이렇게 가로로 같은 데 있는데 찾으면 되죠. 기역은 뭐예요? 일단 옆에다가 쓸까? 파열음. 타열음 찾으라는 거죠. 바다가 얘네들하고 같은 패거리들을 모아놓으면 되죠. 크 얘네들 있었지. 위에서는 다음 이응과 같은 소리. 이응은 무슨 소리인데요? 비음이죠. 비음. 콧소리. 물놀이 할 때 문으였는데 니은하고 미음이 위에 있네요. 느무 위에 있죠. 뿌와 같이 소리의 세기가 같다.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중에 된소리 찾으라는 거지. 된소리. 끄뜨, 뿌스, 쯔 찾으면 됩니다. 위에는 끄하고 쓰가 있네요. 된소리 찾기. 다음 4번. 트와 소리의 세기가 같은 것. 트, 거센 소리죠. 거센 소리. 포토찰카. 위에는 프하고 크가 있네. 포토찰카. 드와 조음 위치가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드하고 세로로 같은 줄에 있는 애들 찾으면 되죠. 드는 드. 혀 끝이 윗잇몸에서 자꾸 닿았다 떨어졌다 하죠? 잇몸 소리.
잇몸 소리 찾으면 되죠. 드뜨트 스스느르 드뜨트 스스느르 드뜨트 스스느르 얘네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의와 좋은 위치가 같은 거, 그러니까 이응이랑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를 찾으면 되죠. 이응은 어떤 소리인데요? 여린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는 끄하고 크 얘네 찾아 놓으시면 되겠지. 일단 정지.